우리가 사는 이 행성에 2018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공인하는 전략국가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선 조선이 이 해에 자기 국가의 탄생 70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연대와 세기를 이어 장장 70년간 빛나는 역사를 아로새겨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그 역사의 첫 고고성은 과연 어떻게 울리었는가? (1945년 8월) 제국주의 파시아 열강들에 의해 일어났던 제2차 세계대전은 전 세계 민주주의 영향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파시즘과 제국주의 식민지 통치 밑에서 해방된 아시아와 유럽 등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자주독립 국가 건설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후부터 현재까지 국제법 분야에서 그 국가의 합법성과 관련해서 그 인정되고 있는 그 법률적 문건으로서는 1933년 12월 26일 그 몬테비데오에서 채택된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선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언에서는 국가 성립의 이제 3요소라고 해가지고 그 주민과 영역, 정부에 대해서 규제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민과 영역이 국가 존재의 그 실질적이고 또 물질적인 기초를 이룬다면 정부는 그 주민과 영역을 이 공식 대표하는 정치 실체로서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조직하는가 하는 문제가 그 해당 국가의 존재와 합법성을 규정하는 데서 이 중요한 이 법률적 문제로 나섭니다. 결국 이러한 정부 수립을 위한 그 선행 공정으로 되는 선거에 해당 지역에 있는 그런 주민들의 총의가 이제 반영되었는가 하는 것이 국가의 합법성을 규정하는 그런 이제 가장 중요한 법률적 요인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948년 8월 25일 조선에서는 전조선적인 최고 주권기관 수립을 위한 선거가 진행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역사의 증언자들을 만나 70년 전의 역사적 사실을 돌이켜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1945년 8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1945년 8월 15일 조선민족은 근 반세기에 걸친 일제의 식민지 통치 밑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러나 조선인민은 해방의 기쁨과 함께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배치되게 열강들의 이해관계에 따르는 민족 분열의 비극을 강요당하게 됐습니다. 일제의 패망을 계기로 이전 소련과 미국 사이에 임시적인 군사 전략적 책임지역 분담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미제에 의해서 조작된 북위 38도선은 조선을 북과 남으로 갈라놓았으며 그러하여 북조선과 남조선의 인민들은 서로 상반되는 운명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해방 후 북조선은 민족의 통일과 독립을 이룩하며 새조국을 창건하기 위한 빛나는 민주건설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북조선에서는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구가 정산되고 인민의 창의에 의해서 진정한 인민정권인 인민위원회가 수립됐습니다. 북조선에서 실시된 토지개혁과 중요산업 국유화, 노동법령과 남녀평등권 법령을 비롯한 제반 민주개혁들은 해방을 맞이한 인민들의 운명에서 커다란 전면을 가져왔습니다. 해방 전에 나는 진짜
모순의 아들로서 진짜 불쌍하고 거지와 같이 살았죠. 고무신도 한 짝 신어본 적이 없습니다. 족삼도 다 꿰재서 하지만 하나 있는데 비가 오면 바깥에 나가지 못하고 창문은 비가 묻을 것만 기다리는 그런 청각이었습니다. 식구가 7이었는데 전병이 걸어서 어머니를 비롯해가지고 다 죽고 아버지하고 누이동생 하나 살았습니다. 해방을 맞이하면서 완전히 세상이 완전히 변화돼서 우리 토족의 그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3,000평 분여받아가지고 농사를 직심스럽게 해서 그 전에 지주 못지않게 잘 살았습니다. 소도 사고, 과일나무도 심고, 그 집도 아주 잘 꾸려놨댔습니다. 그 땅을 분해받아가지고 농사를 해서 1년 벌써 3년 먹을 거 벌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무를 찍어다가 돌기와 집을 짓고 소를 한 짝 사다가 매고 그래서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그래서 내가 2학년 들어갔어요. 토지개혁이 됐으니까 김일성 장군 만세를 부르면서 일을 흥겹게 우선하고 단 곡식이 잘 되고 큰 지주처럼 부자가 됐죠. 인심이 쌀떡에서 난다고 그렇게 하니까 서로 화목해지고 잘 살고 의리해지고 동무 도와주고 1947년 그때 화폐개혁이 진행됐는데 그 화폐개혁을 한 다음에 인민들의 생활은 다 무슨 것이 만발했던 거예요. 그 돈이 얼마나 값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때 나 같은 것도 중학교 다니면서 처음으로 양복, 까만 양복, 멋있는 산 입고 모자 쓰고 신발 고무신 사진가 잘생긴 게 저 목이나기라고 나도 잘생겼지 뭐 그때. 전반적 생활이 높아졌다는 거. 그러니까 물건은 많고 물건 값은 낮고 그러다니까 생활이 좋아지고 사람들이 다 배심이 있어 다녔다. 누구한테 모르시는 게 없고 다 김일성 장군 만세만 부르고 다녔다. 진짜 좋아하시오. 이렇듯 북조선에서는 민주건설이 성과적으로 추진됨으로써 조국의 통일과 민주화를 위한 튼튼한 기지가 마련되게 됐습니다. 그러나 미군이 주둔한 남조선에는 어떤 정치가 조성되었겠습니까? 친일파 민족 반역자 반동법외들과 미군종의 통치로 남조선의 민주애국 역량이 박해와 탄압을 당하고 나라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요구하는 정당 사회단체들이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남조선의 경제는 여지없이 파괴되어 인민들의 생활이 극도로 영락됐습니다. 충청남도 론산군에서 해방 전에도 살았고 그다음에 해방 후에도 살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건 덕지동이라는 데인데 거기 그저 한 초가집에 한 100호가 있었어요. 100호가 있는데 한 두어 집만 좀 그런 데로 살고 무슨 철도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하고 은행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 두 집을 내놓고는 몽땅 다 수준은 다 같습니다. 몽땅 다 그저 다 보리죽에 해방전이라는 거 더 말할 것도 없고 해방 맞이해서 좀 잘 살아 보겠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뭐 더 엉망진창이란 말이에요. 그저 공출제도는 그대로 다 있고 일제가 남겨놓은 그런 법을 그대로 다 더 심하게 이렇게 집행하는 그런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저 우리는 나이가 어리니까 그저 이것이 그저 생활이겠거니 하고만 생각했지 공화국 후반부처럼 이렇게 지상낙원처럼 잘 살고 뭐 한다는 걸 전혀 생각을 못했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언제 한번 기록 영화를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마을에서 토지 계획을 받고 세계적인 숙망이 실현돼서 그래서 구호들을 긴 구호들을 장대기다가 이렇게 매가지고 거기다가 김일성 장군 만세, 그 다음에 토지 계획 만세, 그 다음에 토지는 밭가린 농민들에게
애로 뭐 이런 구호를 들고 새나 불고 장구고 그다음 북치고 그러면서 막 하고 그다음에 보니까 토방돌에는 쌀가마니들이 막 이렇게 쌓여 있고 예? 정말 풍청되고 잘 산다. 그래서 우리는 저 거짓말로 생각했단 말입니다. 예? 근데 실제 사실이더라고요. 예? 그야말로 북반부 사람들은 뭐 아이들은 다 무슨 이런 우리는 그때 무슨 넥타이랑도 없고 넥타이 다 메고 노래 부르고 댕기고 예? 그럼 우리는 그저 거지 같은 그런 옷을 입고 그저 모자도 없이 그다음에 학교 다니고 그러니까 민심이 완전히 공화국 북반부로 다 쏠렸단 말이야. 그게. 1947년 9월에 이르러 남조선에서 단독 선거를 실시하고 단독 정부를 세우려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이 너굴화됨으로써 조선에는 국토량단과 민족 분열의 위기가 더욱 격화됐습니다. 저는 그때 18살인데 동국대학교 문학부 학생이었습니다. 그때 보면은 유엔 조선위원단이 들어와서 남조선의 단독 정부를 세우기 위한 그런 그 조작들을 많이 했는데 바로 그것을 반대해서 279 투쟁이 있었고 계속해서 50단선을 반대하는 그런 전인민적인 투쟁이 있었습니다. 또 한편 제주도에서는 4.3 봉기가 바로 그때 있었습니다. 그때 서울서 그걸 다 신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투쟁에 호응해서 학생운동이 대단히 크게 벌어졌습니다. 여기는 평양의 명승 모란봉 언덕에 자리 잡고 있는 모란봉 극장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현대적으로 개건돼서 인민들의 문화정서 생활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이 극장이 공화국의 탄생과도 깊은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1948년 4월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가 열렸고 조선민주주의민국화국의 창건을 선포한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주석님의 제의에 따라 1948년 4월 21일부터 진행된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는 우리 조국의 조성된 민족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남조선 단독 선거에 참가하지 않을 때에 대한 역사적인 결정을 채택했습니다. 남북연석회의에 이어 4월 30일에 소집된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 협의회에서는 소미 량국군대가 조선에서 철구한 후에 남북조선 제정당 사회단체의 명의로 전조선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로 민주주의적 조선 임시정부를 수립한 다음 일반적, 직접적, 평등적 선거 원칙에 의해서 비밀투표의 방법으로 조선 최고立법기관을 창설하고 헌법을 제정하여 통일적 민주주의 조선중앙정부를 수립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 주석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조국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문제를 토의하고 견해와 행동의 완전한 일치를 이룩한 역사적인 4월 남북연석회의는 조선인민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능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온 세상에 시위했습니다. 4월 남북연석회의를 계기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남조선 단독 선거를 반대하고 조국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은 더욱 세차게 벌어졌습니다. 이에 당황망조한 미제는 전대미문의 테러와 포갑 속에서 단독 선거를 강행하고 민족 반역자들을 긁어모아 리승만 괴뢰 정권을 만들어냈습니다. 50단선 그날은 상당히 수산했어요. 사실에서는 경찰들의 곳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아주 대단히 분위기가 아주 수산했는데 그 실제 서울 시민들이 투표소에 강제로 끌려갔지만 그러나 투표를 갖다 제대로 하지 않고
경찰들과의 싸움이 몸싸움도 있었고, 우리 집은 그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인데, 거기에 이제 선거에 해당한 사람은 그건 우리 아버지, 어머니, 형님, 형수란 말이에요. 너희인데 너희가 한 사람도 참가한 거 없습니다. 완전히 그 선거장을 꾸려놓고 그렇게 하고 경찰들이 포위하고 다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라 하니까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마을에 가면서 막 때리면서 이렇게 하면서 선거장으로 몰고 나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달아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모였다가 또 달아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경찰들이 뭐 저기 명단을 보고 누가 없다고 하면서 복잡 고고 찾으러 다니고, 하여튼 그 선거가 아니라 완전 강압적으로 밀고 가서 도장 찍게 하는 게 그게 50단선이다 하는 게 기억만 납니다. 그때 그 이승만 도당이 발표한 그 과장된 그 자료 이해들에도 뭐 경상북도에서는 선거자의 10 내지 20% 참가했다.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실제 참가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놈들이 만든 괴뢰정부, 그건 사실에서는 그저 조작한 것이지 인민들이 선거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가짜 선거지 그것이 진정한 그런 선거가 아닙니다. 가혹한 탄압과 테러 속에서 강행된 선거의 결과로 조작된 남조선 국회에는 지주, 자본가, 친일파가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노동자, 농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좌익 정당들과 사회단체들의 대표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미제는 50 단독 선거를 통하여 38도선을 영원히 국경화하여 남조선을 미국의 식민지로 전락시키려고 책동했습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조선인민은 조국 땅에서 미군이 나가기를 앉아서 기다리기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1948년 6월 말에 평양에서는 다시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들의 지도자 협의회가 소집되게 됐습니다. 이 협의회에서는 하루빨리 조선민주주의민국하고 헌법을 실시하고 그에 기초하여 조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진행하며 조선중앙정부를 수립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조국의 통일과 민주를 갈망하는 전체 조선인민은 지체 없이 조선인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전조선 최고 입법기관과 통일적 민주주의 정부의 수립을 위한 남북 총선거의 총궐기에 나섰습니다. 북조선에서는 모든 인민들이 한결같이 떨쳐나 크나큰 감격과 흥분 속에 이날을 민족사적인 대경사로 맞이했습니다. 여기는 황해남도 해주시입니다. (1948년 8월) 북조선에서는 남북 총선거가 직접적인 방법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성과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인민들의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가 여지없이 유린당하고 탄압을 받고 있는 남조선에서는 총선거를 북조선에서처럼 직접적인 방법으로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조선에서는 유권자들이 먼저 최고인민의 대의원들을 선거하기 위한 인민 대표자들을 선출한 다음 그들이 북조선에 들어와 남조선 인민 대표자 대회를 열고 남조선 지역 대의원들을 선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우리 8.25 지하선거가 이제 있었죠. 근데 그때는 지하선거를 주로 도장 찍는 방법으로 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형수 찬성하는데 다 참가했습니다. 예. 놈들이 너무 탄압 심하니까 총선거는 다락밭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저녁이면 인민들이 다 모아서, 그 다음에 그 선거 명단이 있더란 말입니다. 자기 이름이 쭉 이렇게 써 있는데 그 밑에다 자기가 지장을 찍고, 도장 있는 사람은 몇 사람이 없었어요. 도장 찍고 이렇게 해서 선거했단 말입니다.
그 선거가 한 군데서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서 했기 때문에 부문별로, 지역별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누구도 빠지지 않고 다 참가했습니다. 아버지 참가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참가하고, 그 다음에 매부가 하나 있었지요. 누이가 죽은 매부가 또 참가하고, 그게 3사람이 참가했단 말이야. 그게 어린아이들이 거기 참가하면 자꾸 통제하고 이랬지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도 좀 보자 이렇게 하면서 쭉 목격했단 말입니다. 비밀이야, 너는 몰라도 돼 이렇게 하면서 했지만은 그게 마지막에 비밀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불악 사람 전체가 다 참가를 했는데 그게 비밀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게 아예 공개적으로 이제 막 내놓고 하더란 말입니다. 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38선을 지척에 둔 우리 해조시에서 남조선 인민 대표자 대회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건물이 남조선 인민 대표자 대회가 열렸던 뜻깊은 사적 건물입니다. 해주에서 진행된 남조선 인민 대표자 대회에서는 360명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이 선고됐습니다. 전체 인민의 정의에 떠받들려 북권함의 전 지역에서 선출된 572명의 대의원들이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1948년 9월 2일 평양에서는 온결의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역사적인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장은 민족의 분열과 국토량단을 막고 하루빨리 통일된 민주주의 자주독립 국가를 일도 세우려는 대의원들의 뜨거운 열의로 충만되어 있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주석님께서는 회의에서 북조선 인민위원회의 사업을 총화하시고 전조선의 통일적인 최고立법기관인 조선민주주의민국화국 최고인민회의 앞에 북조선 인민위원회의 정권과 권한을 위양하는 성명을 발표하시었습니다.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전체 조선인민의 염원을 담아 위대한 김일성 주석님을 조선민주주의민국화국 내각수상으로 높이 초대했습니다. 역사적인 1948년 9월 9일 위대한 김일성 주석님께서는 조선민주주의민국화국의 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고 민주주의 자주독립 국가 건설을 위한 과국정부 종강을 발표하셨습니다. 조선민주주의민국화국의 창건 소식은 온 나라를 감격과 흥분으로 끓게 했습니다. 제주도 끝까지 새 깃발 높이며 삼천만은 나섰다. 삼천도 노래하라. 이날의 감교들 조선은 빛나는 인민의 나라다. 자유조선 인민공화국 해와별 빛나라. 조국의 앞길에 인민의 줄기. 과국의 창건은 제1동포들을 비롯한 해외 동포들에게도 커다란 공감과 지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과국 창건을 지지하는 동포들의 경축대회가 일본에서 처음으로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의 가몽야마 공원에서 8천여 명의 참가 밑에 진행됐습니다. 1948년 10월 14일 도쿄 교바시 공회당에서 열린 조련 제5차 대회는
과국기 기양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대회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10월 17일에는 도쿄 간다결이주 강당에서 조선민주주의민국화국 중앙정부 수립 경축대회가 성대히 열렸고 100여 명으로 구성된 조국 파견 경축대표단의 명단까지 발표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제1본 조선인연맹 철원이죠. 거기 미양이 현본부 총무부장, 지금 말하면 저집부장이죠. 당시 철원 그 일꾼들의 그런 지도하에 일본의 도흑지방에 살던 동부 육경 한 6천 명이니까 수천 명의 동포들이 미양이현仙台시에 있는 효저가라 경기장, 당시는 야구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 같은 기억은. 거기에 모여서 제육 경기를 쭉 했답니다. 마지막에 그 축구 경기인가 한참 할 때, 그때 공화국기를 띄우기 시작했답니다. 상당히 국기가 올라갔을 땐 미국 놈들이 딱 일본 경찰이 막 접어들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그 청년들이 한 반패를 세우고 국기 개헌대 둘러쌌지요. 몸으로 막으니까 총으로 쐈단 말이죠. 한 동포 청년을 쐈습니다. 이 국기를 절대로 띄우면 안 된다. 이 국기는 조국이자 우리 수령님이다. 그 심정으로 동포들이 다 모여서 공화국 국기를 개항하고 경축 모임을 끝냈답니다. 왜 우리 동포들이 왜 그렇게까지 발벗고 나섰는가? 무슨 민족의 태양인 김일성 장군님에 대한 그 흠모, 그와 동시에 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조선 반도적인 그런 선거에 의해서 창건된 국가입니다. 말하면 우리의 처음으로 진주한 조의란 거, 스님을 수상으로 모시고, 그 기쁨이란 게 정말 해관전에 그런 쓰라린 생활을 하던 동포들로서는 그걸 법화시키지 않으면, 그 기쁨을 법화시키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경사였다는 것입니다. 라몽새 공화국기는 해외 동포들에게 조국의 존엄으로 상징으로 됐고, 민족적 권리와 조국의 통일 독립을 위한 동포들의 투쟁에서 희망의 표대로 승리의 기치로 날리기도 했습니다. 북남 전체 조선인민의 총에 의해서 이루어진 통일적 중앙정부 조선민주주의민국화국 정부의 설립. 이는 명실공히 조선민주주의민국화국이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의 의사와利益을 대표하고 옹호하는 유일하고 합법적인 국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민국화국의 창건과 중앙정부의 수립은 통일되고 부강한 자주독립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민족이 이룩한 역사적 승리였습니다. 이때부터 우리 공화국은 나라의 완전한 통일과 부강한 민주주의적 자주독립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전인미답의 간구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인민 자신이 수립하고 인민의 지지를 받으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국가와 정부는 언제나 승리하기 마련입니다. 전체 조선인민의 총에 의해서 창건된 우리 공화국은 민족의 힘으로 이 땅 위에 기어이 조선인민의 통일되고 번영하는 천하제일 강국을 일떠 세울 것입니다.